경제활동이 중단된 퇴직자분들에게 영상과 책, 그리고 상담을 통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의 모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은 도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입니다. 네, 오늘도 이메일 질문 한번 쭉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 내용 읽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82년생이면 40대인가요? 네. 현재는 시설 쪽이 아니라 제조 공장에서 공무가 아닌 다른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가 아닌 제조 공장인데 공무가 아닌 다른 파트. 뭘까요? 네, 어떤 파트일까요? 40대에 접어들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생기던 중에 인생은 도전 유튜브를 접하면서 많은 깨달음과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봐주셔서요. 은퇴 후 혹은 좀 더 일찍 시설 쪽으로 진입하여 노후를 대비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좋고요. 그리고 최근 기계설비법이 개정되며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계 쪽 자격증이 있거나 하시나 봐요. 그죠? 네. 저는 14년 전에 일반 기계기사를 취득하고, 그러시네요. 역시. 14년 전이면 꽤 되셨네요. 공장 설비 유지 관리 경력이 인정되어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특급 수첩을 최근에 발급받았습니다. 잘하는데 다 많은 뭘까요? 잠깐만 봅시다. 시설 쪽으로 근무한 경력은 처음부터 시설 쪽 경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 하는 사람 누구나 시설 쪽 경력이 없는 거죠. 그죠? 네, 그건 걱정할 필요 없고요. 영상을 보는 도중 시설 쪽 근무하려면 전기 쪽도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여 전기 기능장 공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있으면 좋은 거죠. 있지 않아도 되는데 있으면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전기 기능장, 기능장 응시 자격이 되시나 봐요. 네. 어쨌든, 네. 특급이니까 그래도 될 수 있겠네요. 진짜. 기사에 있고, 경력도 있고 하니까. 지금 제가 현 시점에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이제 질문이 나오네요. 1번, 2번, 두 가지네요.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의 수요. 기계법이 개정되고 하며 2026년부터 강제로 선임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유지관리자 수요가 정말 많아서 좋은 대우를 받을 곳이 많을까요? 너무 막연한 질문 같은데 제가 시설 쪽 근무해 본 적이 없어서 현장에서 실무를 근무하시는 분들 어떻게 분위기가 돌아가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건지 볼게요. 전기 관련 공부인데 전기 무제한 이런 용어들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전기 기사가 아닌 전기 기능장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제가 전기 기사보다 전기 기능장이 더 적성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적성? 시험을 접하는 적성 말씀하시는 거죠? 일의 적성이 아니라. 네. 그래서 질문인데 전기 무제한 풀려면 전기 기사를 취득해야 합니까? 전기 기능량을 취득해도 무리가 없는 건가요? 네. 일단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똑같이 2년입니다. 똑같아요. 기능장도 2년, 전기 기사도 2년.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네, 문제가 없고요. 기능장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기능장 시험을 지금 갖고 기사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뤄드렸는데요. 댓글들이 반응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사가 더 쉽다. 어떤 분들은 기능장이 더 쉽다. 그러니까 기능장이 더 쉽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작업형이 들어가다 보니까 막 이렇게 그 시험을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막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작업형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이것만 잘 해놓으면 수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좀 더 용이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 기술사나 기능장 같은 경우는 그 어쨌든 위치가
그 활동 범위라고 할까요?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기능장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예, 기사가 이제 저기는 있지만 기술사 올라가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사하고 기술사하고 이게 기능계랑 기술계랑 다르지만 어쨌든 그거보다 기사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는 쉬웠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근데 최근에는 좀 어려워졌다고 하죠. 그리고 작업형이 난이도가 만만치 않다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기능장도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니고요. 그리고 전기 무제한 푸는 거는 둘 다 똑같이 2년이라서 어차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느낌상 적성에 맞는다는 거는 이거 막 그 펜으로 시험 보는 거보다는 뭔가 손으로 하는 거 그거를 더 적성에 맞다고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기능장이 더 낫지 않냐 생각하신 건데 괜찮습니다. 기능장 하셔도. 예. 오히려 나중 보면 더 기능장이 그러니까 이제 시설 관리에서 나는 과장이 될 겁니다. 전기 과장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기사나 기능장이 똑같아요. 네, 근데 기능장의 경우는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성에 그게 더 잘 맞으신다면 기능장이 더 잘 맞으신다면 기능장으로 시험을 해보는 게 좋고요. 다만 기능장은요 학원을 다녀서 실무를 진짜 하셔야 돼요. 그 실기 시험 직접 만져볼 수 있는 데가 개인적인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나와요. 기사의 경우는 비용은 상당히 적죠. 예, 비용은 상당히 적어요. 그렇지만 이제 머리로 막 외워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 좀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이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 수요 여부를 지금 여쭙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전기를 따신다. 그러면 뭐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 수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전기를 안 하고 나는 기계로만 밀어붙이겠다. 그러면 이제 수요를 좀 신경 써야 되겠죠. 자, 26년부터 강제로 선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좀 작은 단지는 지금 이거를 외주로 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서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수요는 많을 수밖에 없죠. 모든 아파트가 다 하긴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외주에다가 주고 일정 비용을 쭉 내는 경우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외주 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A라는 회사에다가 외주를 줬어요. 그럼 여기서 관리를 하겠죠. 그럼 이 A라는 회사는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저 아파트, 딴 아파트, 뒷동 아파트, 어디 아파트 막 가가지고 한꺼번에 해야 이게 수익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눌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발생을 할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도 자격자를 뽑아야 되죠. 이 업체에서. 이 업체도 아마 자격자들을 뽑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파트로 선임을 해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단지 세대수가 크거나 좀 그런 데들만 위주로 들어가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외주로 가도 이게 나이가 여기는 이제 회사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뽑아줄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아파트 쪽으로 만약에 바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아마 아파트 쪽에서는 이 외주에다 주는 비용 정도의 자격 수당을 갖고 주고 그걸로 아마 기전이나 이런 쪽으로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소방 정도 하나 더 갖고 있어야 딱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될 겁니다. 좋은 대우를 받는 곳 그거는 이제 다 틀려요. 예. 자, 일단 수요는 많을 거고요. 좋은 대우를 받는 곳은 이제 그 한 관리소에 헤드급 있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처우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그게 좀 사람들마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사람마다 왜 나는 돈이 많이 필요해. 일이 많아도 상관없어. 돈이 많이 필요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나이 먹고 난 사람들이 많이 이러는데 이제 난 돈은 됐어. 돈은 적당히만 벌면 되고 일이 적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계신단 말이에요. 돈이 좀 적어도 괜찮아. 일이 적었으면 좋겠어. 돈 많아야 돼. 나는 일 많아도 상관없어. 이런 사람하고 각 아파트의 그 정책, 거기에 규칙, 이거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들어가 보기 전에는. 그래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만두고 이직을 하는 거죠. 근데 해보니까 이게 괜찮네? 그러면 거기 이제 오래 내려앉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곳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어디나 똑같을 거예요. 시설만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회사도요. 100가지가 다 좋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요거까지는 만족되는데 얘는 좀 아니네.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좋은 직장에 속해요. 그죠? 많이 만족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 있죠. 많이 이제 8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할 때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고 힘들어. 뭐 돈도 적어. 막 이래 버리면 이거는 만족을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안 좋은 직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딴 데로. 근데 이거는 그 철저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 A란 사람은 일이 많으든 적든 그거 상관 안 하고 돈만 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점은 안 좋네 그럴 수 있지만 B라는 사람은 일이 많냐 적냐를 보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똑같은 데를 가더라도 여긴 아닌 것 같아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철저히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막연한 질문이 맞죠 사실. 좋은 대우를 받는 곳 그거는 가보셔야 합니다. 나한테 좋은 곳인지 아닌지가 다 틀려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무하시는 분들 어떻게 분위기가 들어가는지 어쨌든 기계 쪽은 계속 지금 필요로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장님들이 아무래도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점점 26년도엔 아마 분명히 선임하는 곳이 많아질 거고 많이 구할 겁니다. 지금까지 없던 거니까요. 그리고 뭐 정말 많다 하더라도요. 솔직히 전기 하시는 분들 중에 시설 관리 오시는 분 몇이나 되겠어요. 사실 저도 전기에서 무제한 풀고 나면 시설 관리 있을 생각은 없거든요. 저는 뭐 해봐야 뭐 1, 2년, 2, 3년 그 정도 이상 있을 생각은 없어요. 저는 하고 싶은 다른 게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그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다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 군데 가보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점점 손가락이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질문 넣는 이메일 주소 알려드립니다. ksjun3610 네이버닷컴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답장이 바로 오면 영상이 없는 거고요. 답장이 안 오면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막 하루에 2개 이상 3개 막 이렇게 오기 때문에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너무 늘어나면 제가 좀 어떻게 조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내일 면접이에요. 그래서 질문 넣으신 분들 긴급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는 먼저 좀 해드려요.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 이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하면서 여러분들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 참 안 하시더라고요. 예, 통계 보니까 참 구독들 안 하시는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